결국 30대 관리의 핵심은 정확하게 뭘까요? 얼마 전에 우리 부원장님 한 분도 30대이신데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는데 치아 주변에 특히 어금니 쪽에 되게 좀 충격을 받으셨거든. 올해 가기 전에 받아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지. 원장님, 아니, 무슨 거울을 그렇게 막 쳐다보고 계세요? 거울 보고 조금 관리를 좀 해야지. 이제 나 40대여가지고 영포티로서. 안 그래도 꼭 원장님 말고도 이제 점점 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게 뭐 꼭 뭐 피부 미용이나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치아 쪽에서도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던데, 우리 피부 같은 것도 젊을 때 관리해 주시면 나중에도 좋다고 하잖아. 치아도 마찬가지거든. 오늘은 어떤 치아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. 30대 해야 하는 뭐 어떤 양치법이나 뭐 좀 달라져야 하는 게 있나요? 30대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관리나 그런 건 필요한 거는 아닌데, 양치질이야 항상 잘 해주시면 좋은 거고, 근데 이제 20대까지는 뭔가 좀 관리를 좀 덜 하셔도 잇몸 질환 있잖아. 그런 게 이제 잘 발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, 뭐 30대 중반, 30대 후반으로 가면은 이제 본인도 모르시게 이제 아무 통증도 없는데 그 치아 주변에 치주염이나 잇몸병이 점점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있거든. 얼마 전에 우리 부원장님 한 분도 30대이신데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는데 치아 주변에 특히 어금니 쪽에 뼈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되게 좀 충격을 받으셨거든. 통증이나 이런 게 없으시더라도 30대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. 혹시 그 치주염도 그렇고 아까 부원장님께서 잇몸도 내려가셨다고 하는데, 역시 그거를 좀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려면 양치질이 가장 좋은 거겠죠? 기본되는 중요한 거고, 양치질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영상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,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양치하실 때 혀도 이렇게 같이 닦아주시면 좋으니까 혀는 혀 클리너나 아니면 칫솔로 이렇게 안쪽 뒤쪽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좋지. 그리고 또 30대가 되면은 이런 구취 관리도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그럼 그 구취는 뭐 정말 혀랑 그 입천장만 깔끔하게 닦아주면은 뭐 웬만해서는 다 해결이 되는 거겠죠? 30대 분들은 또 사회생활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구취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, 구취의 한 70~80%는 전부 다 구강 내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거든. 그래서 혀를 이렇게 잘 닦아주시고,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이런 황화합물 같은 게 남아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, 구취가 좀 심하시면은 양치질과 더불어서 가글 같은 거를 해주시고, 가글은 대신에 그 알코올 성분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는 오히려 가글을 하고 나서 입안이 더 건조해져서 구취가 더 날 수가 있으니까 알코올 성분이 좀 덜한 거를 써주시면 좋겠고, 그렇게 해도 구취가 계속 난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뭐 편도결석이나 그런 거를 조금 있는지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번에 미용 쪽도 궁금한데요. 요즘 미백이나 라미네이트를 확실히 많이 하시잖아요. 그게 실제로 많이 차이 날까요? 근데 또 TV에 연예인들도 많이 하시고 하셔가지고 뭐 20대나 30대부터 미백이나 라미네이트 문의가 좀 예전보다 많이 늘은 것 같은데, 착색이 된 분들이 커피나 이런 거 많이 드시니까 미백을 해주시면 좋고, 미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에는 효과가 좀 잘 없을 수 있어가지고 우리 병원은 한 번 오셨을 때 한 2~3번 정도 연속으로 이렇게 해드리거든. 근데 해드리고 나면 확실히 좀 밝아지셔가지고 미백을 해주시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지.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는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게 이제 미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밝게 하고 싶게 원하신다거나 모양도 같이 좀 가지런하게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라미네이트 문의를 좀 많이 하시고, 나도 원래는 이제 라미네이트라는 게 치아를 좀 건드려야 되니까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좀 모양이나 색깔을 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. 최근에는 또 이렇게 미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예전보다 많이 쓰시는 추세니까 뭐 라미네이트를 무조건 하면 안 좋다 이런 것보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그럼 치아 미용 관리뿐만 아니라 쓰고 있는 관리도 또 있나요? 그거 하나 생각나는 거는 잇몸 라인 성형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, 이렇게 웃으실 때 이렇게 치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밑 잇몸이 이렇게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. 그게 이제 치아가 짧고 이쪽 그 잇몸 부분이 좀 크신 분들은 입술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치아보다 그 잇몸 위까지 이렇게 다 보이신단 말이야. 그런 분들은 이렇게 치아 위쪽으로 잇몸 라인 성형을 좀 이렇게 해드려서 치아 길이를 조금 늘려드리는 효과가 있거든. 그러면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윗니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연예인 아닌 일반인 분들도 보이는 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잇몸 성형을 많이 하시더라고.
그리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 한 연예인분이 잇몸에 레이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뭐 피부과에서 피부 탄력을 올려주는 뭐 그런 개념이랑 비슷한 건가요?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진 거를 레이저를 이렇게 좀 리프팅 효과를 한다거나 그런 효과는 아니고, 보통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기는 하거든. 치과에서는 보통 그 레이저를 우리 칼 대신에 좀 쓰는 거란 말이야. 좀 강한 강도로 하면은 우리 잇몸 같은 거를 좀 열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이제 보통 그 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그러면 이제 피도 많이 나고 좀 회복이 좀 늦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치과에서 쓰는 레이저로 이렇게 지지듯이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피도 좀 덜 나고 좀 덜 아파하시고 회복도 빠르단 말이야. 이제 그런 걸로 원래 이제 쓰는 레이저였는데, 그거를 좀 이렇게 강도를 좀 약하게 한다거나 하면은 우리 예전에 그 스케일링 이후에 하는 잇몸 치료 있잖아. 잇몸 치료 대신에 이제 그 레이저로 이제 치아 주변을 이렇게 좀 청소를 해드리는 개념인 거지. 그런데 이런 시술 말고도 또 챙겨야 하는 중요한 것도 있나요? 지금까지 얘기한 이렇게 미용적인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치아 본연의 그 씹는 기능과 이런 걸 이제 충치 없이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. 특히 이제 한 30대, 40대 넘어가면서 그 우리 왜 풍치라고 하는데, 치아 주변에 치주 염증이 생겨서 이게 뼈가 녹아내리는 현상이 조금씩 시작되는 분들이 있거든.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뼈가 조금씩 이제 녹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못 느끼시고 이렇게 확 진행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.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을 받아주시고, 뭐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은 뭐 레이저든 뭐든 그 잇몸 치료 같은 거를 좀 받아주시면은 그런 거를 좀 늦춘다거나 좀 조기에 발견을 해주실 수가 있고, 특히나 이 잇몸뼈가 내려가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, 이게 심해지면은 이게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걸 되돌릴 수가 없거든. 그래서 그게 계속 흔들리면은 씹을 때 아프다거나 하시면은 결국에는 또 발치밖에 없는 경우까지 있고, 그런 거는 치과 정기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발견을 해주고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지. 그리고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씩 도움이 가능하거든. 이게 내가 예전에 받았던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그 12월 31일 그 이전에 1년이어가지고, 이제 올해 스케일링, 보험 스케일링을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올해 연말이 끝나기 전에 이제 써주셔야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, 보통은 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추천드리고, 치석이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다거나 특히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에 양치질을 해도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. 그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거를 추천드리지. 올해 가기 전에 스케일링을 받아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지. 네, 오늘도 이렇게 설명을 쭉 들었는데, 그럼 결국 30대 관리의 핵심은 정확하게 뭘까요? 결국 30대 관리의 핵심은, 미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한번 받아주시는 것도 좋고, 그 다음에 30대부터 이제 잇몸 질환, 그 치주염을 통해서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게 조금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, 잇몸뼈는 되게 중요한 이제 뼈대가 될 수 있으니까 치과를 또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해서 방문을 해주셔서 잇몸 질환이 좀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좀 조기에 발견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지. 오늘도 진짜 정말 되게 유익한 정보들 많이 주셨는데, 저도 이제 30대니까 관리를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오늘 영상에서 말씀 주신 내용들 저도 꼭 실천하면서 관리를 열심히 해볼게요. 피디님도 이제 열심히 해주시고, 오늘 그 보신 분들도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으시면은 좋아요랑 구독, 그리고 댓글도 좀 써주시고, 그리고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영상 하단이나 여기 고정 댓글 참조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.